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입니다. 오늘은 크롤링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웹 크롤링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만들어 보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크롤링을 하기 전에 사실 이 내용은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뉴스 검색을 하는 크롤링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던 중에 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기본인데 제가 워낙 몸으로 부딪히면서 익히는 스타일이다 보니 이제서야 좀 늦게 알게 된 걸 수도 있는데요. 저 말고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실제 우리가 줄여서 보통 크롤링이라고 얘기하는 이 크롤링은 보통 웹 크롤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스파이더 또는 웹 스파이더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웹사이트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계속 검색해 넘어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끌어와서 저장하고 가공하는 기술들을 웹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과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색 엔진의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와 같은 크롤링 기술을 통해서 다 가지고 가서 그 정보를 검색을 했을 때 찾을 수 있게끔 오픈을 해줌으로써 이런 검색 사이트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웹크롤링 기술은 그런 검색 엔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웹크롤링이라는 것이 실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얻고 싶은 정보를 빠르게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제공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달가운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검색 사이트에서는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패턴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하거나 검색 과정에서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다거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 크롤링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만 쏙쏙 빼간다면은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원래 하고자 했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각 사이트에서 크롤링에 대해서 이 부분을 허용을 한다, 그렇지 않는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이트인 네이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에서도 보면 크롤링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는 방법은요, 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robots.txt라고 치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썼을 때 여기 다운로드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보면 이와 같이 굉장히 짧은 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유저 에이전트 아스타,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디솔로, 그러니까 네이버.com 그 다음 슬래시 들어간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허용하는 것은 슬러시하고 나서 달러 표시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명령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 사이트 내에서,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어떤 기능인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만 봤을 때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우리 사이트에서 크롤링 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우리 블로그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사이트에서의 로봇 정책에 대해서도 알려면 blog.naver.com에 robots.txt 이대로 치면 되겠습니다. 같은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가장 앞에 있는 메인 주소창이 바뀌게 되면 이 로봇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룰을 보면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예티라는 유저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디솔로 모든 곳에 접근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예티라고 하는 유저 에이전트는 사실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크롤링 봇입니다. 크롤링 봇 이름이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크롤링 봇에서는 요 블로그 안에서는 돌아다니지 마라 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아래에 보시면은 disable 하면서 굉장히 여러 디렉토리에 대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만 보면은 앞서 봤었던 룰에 비해서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석을 해서 보면은 이거는 훨씬 더 관대한 룰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사이트들을 제외하고는 blog.naver.com 안에서는 요 표시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크롤링 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다라는 것은 적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크롤링 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 게, 블로그에 있는 글들은 가능하면 여러 검색 엔진에서
조회가 되어야지 이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구글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oogle.com/robot.text 해서 들어가서 보면 구글에서도 이와 같이 로봇 정책에 대한 룰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서치 엔진에 대해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로봇 서칭의 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글에서 검색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로보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제작자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봤을 때 정책들이 길게 적혀 있는 것들은 얼핏 보면은 더 규제가 까다롭고 엄격한 룰이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관대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혀 있지 않는 부분 또는 언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이트에 따라서 크롤링에 대한 내부 정책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크롤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크롤링이 동작하지 않는가?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 와 같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오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크롤링이 동작하지 않는가는 아닙니다. 동작을 잘 합니다. 어차피 크롤링 로직에서 봇을 만들 때 이와 같은 로봇.텍스트 파일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않게끔 하는 로직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서는 크롤링 봇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인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 차원에서 굉장히 소규모의 자동화 기능을 구현하는 것 정도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분명히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업 모델을 표절을 해서 나도 똑같이 만들어진 사이트를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굉장히 무차별적인 크롤링을 해서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규제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 로봇.텍스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 나는 당신들 봇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미리 공지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로봇.텍스트에 표기되어 있는 이런 정책들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속도 제한에 대한 표지판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속도 표지판 같은 경우는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과속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나칠 정도로 과속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도의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죠. 이것처럼 이 크롤링이라는 것도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이트에서 금지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부하를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용도로 또는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수준으로 로봇.텍스트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크롤링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정말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개인적으로만 활용을 한다. 혼자서만 쓰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극소수의 지인들과만 함께 나눠서 쓰고 공개하지는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크롤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돌 때 충분한 슬리핑 타임 내지는 이제 타임 딜레이를 둬서 서버에 내가 직접 검색하는 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게 사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별로 티도 안 나고 서버에도 부하를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라는 걸 좀 원칙으로 하고자 하고요. 가능한 한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는 먼저 오픈 API를 찾아보고 오픈 API를 통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도록 한다 라는 것으로 제 나름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다룬 이 크롤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이 계기가 된 뉴스 검색 자동 취합 매크로는 원래 처음에는 웹 크롤링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픈 API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자 하고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